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깜짝 방문을 동작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깜짝 방문하시게 된 이유가 원래는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대위 출범식을 이유로 재판을 가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재판이 오후로 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오후로 밀리면서 잠깐 짬이 난 시간에 가셨다고 해요. 어제 현장에서도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재판부와 협의 없이 일단 무단으로 가지 않으신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거활동 하겠다고 재판을 그런 식으로 무단 불출석해도 되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경찰도 하셨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협의가 없었다는 그 말에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이제 수용이 안 됐다 하는 거고 그날 당에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선거 활동이 아니고 당 공식 기구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공식적인 행사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공당의 대표로서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혹시 재판부에 찍히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당에 자기 해야 되는 대표가 해야 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선공후사다. 공적인 일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재판부에서 그게 좀 안 좋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한 거다. 당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자꾸 재판도 못 가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드러나는 상황이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세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왜 재판을 받게 됐느냐. 검사 독재 정권, 검찰이 무도하게 경우에 맞지 않게 지금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수십 건의 십수 건의 이런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혐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합니다.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 지내면 언젠간 비가 오니까 인디안 정확하다 그러는데 검찰의 수사가 그래요. 계속해서 모든 사항을 이렇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얻어 걸린다. 그러면 이 나쁜 놈 아니냐. 우리 수사는 잘 된 거다. 이런 수사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거예요. 저는 사법 리스크의 원인은 검찰의 수사 농단입니다. 수사권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으로 우리 국정을 뒤흔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장관이 있다, 법무장관이 있다 하면 그 가족을 샅샅이 다 뒤져서 수사를 해서 낙마를 시키고 야당 대표가 있다 하면 그분의 주변까지 샅샅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혐의를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일 거다.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은 희생자죠. 검찰의 농간에 희생된 겁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수사에서는 상당수 뭐 유죄도 나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만 남았다는 생각이 하시는 국민도 꽤 많은데 민주당 분들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게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서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의 판단은 우리 증거에 의한 데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많은 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럼 그만한 정도의 혐의가 나오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그것만 갖고 판단해야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나온 것을 두고도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좀 진행한 언론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는 거의 낙제점을 주셨던데 어떤 이유로 낙제감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저는 최근에 이제 한 사례를 들면 우리 민주당은 뭐 공천으로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뭐 조용한 공천이다 해서 잘못을 이렇게 가리는데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물갈이를 위해서 혁신 공천을 했고 야당의 공천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지가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김건희 그 특검 표결 전에는 조용한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텃밭에 대한 공천을 안 하고 그래서 쉬운 공천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잡고 이 특검 표결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텃밭에
이제 학살 공천이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분신을 하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시끄러운데도 보도가 좀 적게 될 뿐이고 그 김건희 방탄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건생구팽 이런 예. 말이 있어요.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이제 그 어원들을 이렇게 안 자르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자른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좀 가결표 찍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줄줄이 경선에서도 패하고 컷오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말인 비명 행사가 나온 거잖아요. 예. 솔직히 박광원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원 의원마저도 컷오프가 되고 박용진 의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보도량이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언론들이 어느 정도로 수긍할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에는 워낙 좀 케이스가 많고 현역 의원들이 비명들이 특히 그렇게 그 공천에서 밀려나는 게 많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공천과 경선의 룰은 선거 1년 전에 이미 정해진 룰이고 예. 그게 평가가 이제 있는데 그 평가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한 표결이 있은 이후에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를 한 사람이 동료 의원이라든지 평가 동료 의원 당직자 당원들의 평가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됐겠죠. 그 예. 반영을 의도한 건 아니고 시스템대로 하는데 평가 시기가 정해진 시기가 그 시기하고 일치하는 거지 지도부가 어떻게 그걸 결정하고 조작한 건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좀 반영이 됐을 수는 있겠네요. 그때 뭐 가결된 것을 두고도 당에서 뭐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몇 점 주실지도 좀 궁금한데요. 최우수를 주고 싶습니다. 최우수요? 예. 100점입니까? 100점에서 흠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 100점은 좀 심하고 최우수점을 주겠다 이런 생각. 예. 아, 최우수점을 주시겠다. 그건 어떤 이유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 농단을 굳굳이 결정내고 국민에 반한 혁신 공천을 하고 이 흔들리는 그 이런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가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죠.